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농림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오랜 시간 일본 쌀의 우수성을 연구해 온 식품과학자 한 명이 한국 출장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고 돌아와 한국 쌀이 더 맛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학계, 그리고 농업계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라 여겨졌던 일본 쌀의 자리를 흔들 만한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미코입니다. 일본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식품과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실험실에서 작물의 품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제 일상입니다. 특히 쌀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정성껏 기른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자랐으니까요. 우리 집 쌀의 맛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서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유미코 씨, 잠시 시간 괜찮아?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서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긴장했죠. 농림성에서 특별 과제가 하나 내려왔어. 한일 농업기술 비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네가 한국에 가서 조사해 왔으면 해. 순간 의아했어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본의 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자부해 왔으니까요. 한국의 쌀 농업을 조사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쌀이 더 우수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부서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봐주게. 그날 퇴근길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쌀 농사에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은퇴하셨지만 쌀에 관한 한 아버지보다 해박한 사람은 없었죠. 아버지,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쌀 농업 기술을 조사하러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은 기술이 문제다. 우리도 좀 더 발전해야 할 텐데.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어요. 항상 일본 쌀의 우수성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왜 갑자기 불안해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떤 기술이 있든 우리 쌀이 최고라는 건 변함없을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럼 다녀와서 꼭 이야기해 주렴.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 쌀 품질에서 우리를 이길 리 없어.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는 듯했죠. 일본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채울 예정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국의 노는 마치 푸른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죠. 쌀은 우리가 원조야.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올 거야. 서울행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을 바라보며 제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이국적인 공기.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음미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시차에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그래도 제 확신은 변함없었습니다. 한국의 쌀이 일본을 이길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로 향했어요. 다양한 메뉴 중에서 습관처럼 제일 먼저 쌀밥을 담았습니다. 20년 넘게 식품과학자로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밥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각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게 뭐지? 부드러운데 탱글하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식감은 처음이었어요. 기분 탓이야. 아침부터 너무 예민해진 거겠지. 억지로 의문을 누르고 식사를 마쳤지만 입안에 남은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진짜 품질은 실험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가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이국적인 풍경에 잠시 생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 쌀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그렇게 첫날 아침은 시작되었어요. 호텔 조식에서 느낀 이상한 감각은 잠시 잊은 채 앞으로의 일정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위화감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의 전주곡처럼 말이죠. 코엑스 스마트 농업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활기찼어요.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들이 최신 농업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둘러보았죠.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한 부스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드론 기반 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광활한 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작물의 상태, 병충해, 발생 여부, 심지어 최적 수확 시기까지 예측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젊은 엔지니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라고요? 제 질문에 엔지니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전국 주요 쌀 생산지에서 2년째 사용 중이에요. 작년에는 이 시스템 덕분에 수확량이 15% 증가했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른 부스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자동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양의 습도와 날씨 예보를 분석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었죠. 저희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면서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AI로 작물 성장을 예측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벼의 유전자 정보까지 분석해 품종 개량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필드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 만난 한국 농업 엔지니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은 농부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벼를 키웁니다. 전통적인 감각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더 정확하니까요. 박람회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 한 가지 믿음은 남아 있었죠.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맛은 다른 문제야. 쌀의 품질은 단순한 데이터로만 평가할 수 없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품질 샘플용 쌀을 구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진열된 코너에서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0kg 포장의 고급 쌀 가격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이 가격에 좋은 품질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포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자 놀라운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생산자 정보, 수확일, 품질 검사 결과, 도정일자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거네. 마트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쌀의 품질을 직접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어쩐지 더 빛나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외곽에 있는 스마트팜 견학을 위해 출발했어요. 가이드를 맡은 김연구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마트 라이스 팜입니다. 100헥타르 규모의 논을 단 10명의 인력으로 관리해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는 이 정도 규모면 최소 10명은 필요할 텐데 말이죠. 대형 관제실로 안내받았을 때 제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온, 토양 상태, 벼의 생장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논 상태를 체크해요.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어요. 자동 모내기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비료 살포, AI가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김 연구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요 쌀 생산지는 거의 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에요. 정부 지원도 있고 농부들도 생산성 향상을 실감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일본의 전통적 농업 시스템이 한참 뒤처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고 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기술적 격차를 인정해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했어요. 마치 내가 믿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미코 씨,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보며 김 연구원이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맛은 어떤가요? 결국 쌀은 맛이 중요하잖아요.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맛도 좋아졌거든요.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하니까 쌀의 품질도 균일하게 높아졌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계가 만든 쌀이 전통 방식으로 키운 쌀보다 맛있을까?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제 믿음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접 비교해봐야 할 때인가.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올라가면서 결심했습니다.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 두 나라 쌀의 품질을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과학자라면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호텔방에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고시카리와 한국에서 구입한 스마트 쌀 두 종류를 나란히 놓고 있자니 긴장되더군요. 마치 제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측에 부탁해 밥솥 2개를 빌렸어요. 정확한 조건을 위해 물의 양 불리는 시간, 취사 시간까지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식품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총동원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실험 환경을 만들었죠. 밥솥에서 딩 소리가 나자 심장이 빨라졌어요. 뚜껑을 열고 나오는 김을 맞는 순간 이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쌀에서 나는 향이 더 깊고 풍부했어요. 작은 접시에 각각의 밥을 담아 눈으로 비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 쌀이 약간 더 윤기가 있어 보였어요. 필기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맛을 보지 않았어. 외형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제 진짜 테스트 시간. 먼저 고시카리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익숙한 맛과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온 그 맛이었죠. 고소하고 쫀득한 일본 쌀 특유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쌀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드러운데 탱글하고 고소함 속에 은은한 단맛이 감도는 맛. 처음 호텔 조식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화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맛이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계적으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분 함량, 당도, 찰기 수치,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도, 향, 식감 모두 한국 쌀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더 뜨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수확한 햅쌀로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그 밥. 학교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던 순간의 행복감. 그 기억이 한국 쌀의 맛과 겹쳐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쌀이 이런 기억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 침대에 앉아 두 그릇의 밥을 번갈아 맛보며 생각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보다 제 감각이, 제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방 안에 혼자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쌀의 우수성을 증명하러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어서였을까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또 일본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해. 그게 과학자의 사명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사한 내용, 데이터, 그리고 제 솔직한 감상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부서장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은 한국 쌀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미코 씨, 어땠나? 우리 예상대로 일본 쌀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겠지? 부서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부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한국의 쌀 기술이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부서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가 뭘 잘못 본 게 아닐까? 침착하게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 QR코드를 이용한 투명한 유통 시스템,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부서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맛은 어때? 그건 그냥 민감도 차이겠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비교 시식을 해봤는데 그건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맛의 차이, 품질 테스트 결과, 심지어 제가 느낀 감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말하면서도 인간으로서 느낀 감동을 숨기지 않았어요. 부서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제 보고를 듣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코 씨,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정말 그런가 보군.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회의실을 나오면서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쌀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도 추가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쌀을 바꿔봤어요. 오늘 먹는 이 밥,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버지는 놀란 기색 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음미하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쌀과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의 판단이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아버지가 말없이 또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입에서 척척 넘어간다. 이거 좋은 쌀이구나.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긴장이 풀렸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셨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인 쌀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한국 쌀을 가져왔다는 걸. 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단다.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했으니까.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경험이 더 값지지 않니?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맛보고 느끼며 깨달은 것들은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본 스마트 농업 시스템, QR코드로 확인하는 생산 이력, 그리고 그 맛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때로는 놀라워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야.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법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걸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쌀 한 숟가락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제 세계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연구소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과 접목해 더 나은 쌀을 만드는 일이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방향일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듯이 반짝이는 그 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편견 없는 시선, 그리고 과학적 진실을 향한 태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쌀은 단지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학과 정성이 더해져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식탁 위의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